안녕하세요, 풍신입니다. 오늘은 김태희 비궁합을 한번 볼까 합니다. 많은 역술인들이 이 궁합을 보고 이혼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혼할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이제 궁합을 보는 건데요. 일단 김태희 씨 사주는 묘월의 신축일주, 그래서 편제격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정지훈 씨의 사주는 5월의 기묘일주, 그래서 병화가 토관되어 있으니까 정인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제격과 인성은 좀 성격의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격으로서 먼저 저는 궁합을 살피는데요. 격으로서 궁합을 살피는 이유는 격은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또는 살아갈 환경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적인 요인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잘 맞을까, 이것을 생각을 하는 건데요. 제격은 식상, 인성격은 관, 이렇게 만났을 때 굉장히 궁합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나 식상은 눈앞에 보여지는 즐거움 또는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관이나 인성은 1, 2년 뒤의 미래 또는 오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명예 또는 품위, 이런 것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형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성격이 화가 나고 또는 관격이나 인성격이 화가 났을 경우에는 그냥 자기만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고 난 다음에 화가 풀리면 그때서야 이제 말을 하고 그러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끔 자기 시간을 줄 수 있어야지 부부 생활에 있어서 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격이나 식상격 같은 경우는 항상 같이 있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인묘월생들 같은 경우 항상 함께하는 그런 데서 즐거움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격은 실제로 만져보고 옆에 있는 거 확인하고 사랑하는지 물어보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챙겨줘야 되는 제격과 자기만의 시간 또는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있는 인성격이 만났으니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격에서 이렇게 정인격, 편제격 이렇게 만났을 경우에 이혼하는 케이스는 남자가 제격이고 여자가 인성격일 경우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같은 경우 자유분방한 또는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활동적이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만졌을 때 만지고 부부관계를 본인이 원할 때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인성격 여자를 만나게 되면 분위기를 따진다거나 또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려고 결혼했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남자가 대부분 바람을 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여자는 음적인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성,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격의 여자는 현실적인 안정이 이루어지면 또는 그때그때 분위기 전환이 되면 뭐 남자가 원하는 대로 맞춰줄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남자 인성격 같은 경우 생각이 좀 많은 편이다 보니까 꼭 뭐 이렇게 부부관계를 원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꼭 이렇게 상대방이 나한테 꼭 맞춰주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고 그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격이 이렇게 다른 경우에 남자가 편제격이었고 여자가 정인격이었다 그러면 이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주변에서 이혼하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었으니까 격이 좀 달라서 대화가 안 통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혼을 할 정도는 아니겠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흔히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전혀 안 맞는 격인데 잘 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남자 제다신약, 여자 비겁다자, 이런 경우에 또 이혼을 잘 안 해요. 이제 격이 다르지만, 그래서 이것도 격이 다르지만 이혼을 할 확률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 사주가 편인으로부터 정관을 생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가 남편한테 아주 잘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남편이 정말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맞춰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편인으로부터 이제 생을 받는다라는 것은 남편이 원할 때 알았어,
내가 그래 바로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내가 바쁘니까 조금 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으로 하여금 약간의 불만을 갖게 만들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인성은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고 합리적이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정지훈 씨 사주는 정인격이 제극인이 됐습니다. 인성이 제극인이 됐다는 것은 자기 합리화를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교육시키기 나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 다 그래. 부부가 뭐 이렇지. 결혼하면 다 이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주변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그런가 보다 라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격으로서 오는 이혼의 확률이 원래는 조금 있지만 조금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오행의 궁합이 맞는가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사주 같은 경우 사주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격의 관용신이 맞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행동 패턴에 있어서 식상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용신 그리고 목기 희신 이렇게 잡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구조 같은 경우 저는 이게 경호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성격의 상관용신, 재성희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서 금용신 그리고 수희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행적으로 아주 같지는 않은데 살짝 비슷하죠. 금생수 할 수 있고 수생목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렇게 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행적으로 아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위기는 있을 수 있으나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사주에 있어서 오묘파 해갖고 배우자궁이 깨졌죠. 이렇게 깨졌을 경우에 결혼을 35세 지나서 하면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데 대충 35세 정도에 결혼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결혼을 너무 빨리 하면 오묘파에서 배우자궁이 깨지게 되니 이혼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결혼을 조금 늦게 했으니까 괜찮다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이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났는가 하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이 사주가 관용신, 뭐 사주 자체에서는 관용신이 되었고 운의 흐름 또는 하는 일에 있어서는 식상을 쓰는 건데요. 일단 이렇게 됐을 경우에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수용신 했을 때도 수가 들어가는 띠 또는 화용신 했을 때도 인호술 하는 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임술년생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을 잘 맞추고 있는 사람 띠를 만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분 같은 경우 예 또는 예 이렇게 잡아볼 수 있죠. 그럼 얘가 근을 내릴 수 있는 신년생, 임수도 근을 내릴 수 있는 신년생 이렇게 해서 띠로서는 잘 맞게 결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띠를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배우자 자리에 평관, 배우자 자리에 인성 이렇게 됐거든요. 배우자 자리에 인성이 있다는 것은 대화가 좀 통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배우자궁 공망이라서, 배우자궁이 공망이라는 것은 배우자 자리가 비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주 살갑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저는 배우자궁에 공망이 있을 때, 이 사주가 공망인 이유는 이렇게 경신년생 기준에서 자축이 공망이기 때문에 배우자궁에 공망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망이 들었을 경우에 연하를 만나거나 외국인을 만나거나 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즉 세대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배우자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값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내가 남편을 무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무시할 수 있는 조건은 어리거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세대 차이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대화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거나, 그래서 내가 무시해도 상대방이 알아차릴 수 없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연하 만났으니까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이혼 얘기가 나오는 이유, 그러면 이제 아까 이 두 조건에서 좀 약간 맞지가 않아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혼할 수 있는 시기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가 이혼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한다면 무술년도 이혼을 할 수 있는 시기이거든요. 왜냐면 무토가 임수를 극했죠. 희신을 잘라 먹었거든요. 그러면 배우자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뜻해요. 술터가 와서 이렇게 배우자궁을 건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구조도 무술년에 이혼할 가능성이 있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때 이혼을 안 했죠. 그러면 이제 이혼을 할 시기에 이혼을 안 했네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
이민년 2022년 임수가 와서 인성을 극했으니 제극인 됐죠.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묘진 하면서 연지에 있는 임술 백호를 건드렸거든요. 이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일, 2022년에 발생할 수 있는 일,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인호술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임술 백호가 크게 발동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그러면 2022년에 뭐 아들 하나 낳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이혼하는 궁합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조금 대화가 좀 안 통한다거나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충분히 극복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점쟁이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멀쩡히 잘 사는 사람 이혼을 꼭 시켜야 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해야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정확한 사주도 모르면서 이혼을 할 거다, 궁합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결혼하기 전에 왔더라면 이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결혼했고 애도 둘이나 있는데 굳이 이 팔자를 보고 이혼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운명은 본인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일한 사주가 동일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이런 사주를 만났는데 김태희나 B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혼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재성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부분을 맞추지 못했을 때, 또는 공인이 아니고 일반인이기 때문에 인성격이 식재운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자를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가 제격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저것 뭐 이렇게 잘 따지게 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바가지를 긁을 수 있는 형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공인이고 한데 꼭 이혼을, 애까지 있는데 이혼을 할까? 이혼을 꼭 시킬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로 김태희 B 궁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